영쌤 라디오의 소영쌤입니다. 제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자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끼도 하나도 없고 영화배우를 할 만한 비주얼도 아니거든요. 가능성이란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럼 연기 학원이라도 엄마가 끊어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직업이 뭐 계속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는 뭐고, 또 그걸 하기 위한 뭐 현실적인 방안은 뭐고, 뭐 여러 가지들을 혼자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제가 다양한 어떤 직업인을 좀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된 어떤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또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경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게스트로 전직 아나운서를 하셨던 민영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영 선생님께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신다고 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돕고자 감사합니다. 1회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아나운서를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자친구들은 특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제 시대이고, 아나운서가 되시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과 그 간의 어떤 노력들이 제일 궁금하고요. 아나운서가 되신 이후의 생활, 어떤 직업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떤 보람이 있으셨는지, 뭐 다양한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어요. 그쵸. 일단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게, 제가 고등학생 때 방송 작가를 꿈꿨었거든요. 네. 제가 글 쓰는 것도 좀 재밌어 하고 쓰기 입상도 하고 막 이래서 방송 작가를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막연하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엄마께서 엄마가 어떤 이제 대학 강의를 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스킬을 높여야겠다 해서 스피치 학원인 줄 아시고 방송학원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아, 어머니께서요? 네, 어머니께서. 대단하신데요. 한두 번 가보시다가 자기가 내가 생각한 그런 스피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근데 또 환불도 그렇죠.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엄마 욕심에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고2였나 그랬었는데 처음엔 안 간다고 엄청 싸웠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가기 시작했던 게 나 이거 좀 잘하네? 재미랑 흥미랑 이제 좀 재능을 발견한 거죠. 이런 분야로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나이가 좀 어렸고, 그 시기에 내가 뭔들 도전하면 뭐라도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갔고, 그런데 또 운이 좋게도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방송 아카데미를 수료한 거잖아요. 대학 새내기 때 제 동기 중에서도, 아니면 제 선배 중에서도 아카데미를 수료한 선배랑 친구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니까 영상하는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선배들이 영상을 자기가 만들면서 내레이션을 좀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는데 그 영상 내레이션을 제가 많이 하게 되면서 학교 이제 뭐 소개하는 이런 영상의 내레이션을 학교 대표 내레이션을 하셨군요. 또 되고, 또 그런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되니까 지역 방송에 출연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경력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송사는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기까지 도달하신 거니까.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아나운서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1회 핑계고 시상식 작품상 2022년 11월 17일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린 핑계고. 뜬뜬 채널 구독자 수 145만 9,137명, 업로드된 핑계고 영상 44개, 누적 조회수 1억 7,386만 637회. 1년 동안 개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회차들 중 영광의 작품상을 수상할 주인공은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제1회 핑계고 시상식 작품상 수상작을 바로 공개합니다.
거기까지 해보셨던 경험을 좀 어린 친구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도와주려는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도 같아서. 그쵸? 예. 일단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그렇게 많이 뽑는 직업은 아니에요. 진짜 경쟁률이 심한 경우에는 막 5,000대 1. 저 질문. 네. 그냥 방송사 시험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방송사 시험도 본 적도 있고 저는 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뭐 여러 가지. 성우도 하셨잖아요. 성우는 제가 그냥 포트폴리오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로 네네. 그냥 일이 들어오면 예, 했던 예, 거고 안 들어오면 딱히 하진 않았었던 건데 네네. 지금은 이제 워낙 그런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뭐 미디어잡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크몽이라는 어플도 있고 네. 송고라는 네. 어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뭔가 자기의 능력을 포트폴리오에 잘 맞아요. 붙여놓으면 요청이 들어오는 맞아요. 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고 받고 이렇게 네. 하고 있기는 한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려면 예. 일단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필기시험도 예. 치지만 필기시험은 그런 걸 중요하게 봐요. 시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네네. 전반적인 저희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얕고 넓은 지식이 저는 신방과를 졸업했지만 네. 크게 신방과를 나와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신문방송학과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신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건 뭐 랜덤해요, 주제가. 그렇죠. 스포츠 아나운서가 그쵸? 될 수도 있고 뭐 스포츠 다 아나운서가 다르니까. 네네. 뭐 되려면 자기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죠. 체육학과를 나와서 맞아요. 오히려 아니, 그게 이로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미술을 전공한 친구는 미술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그렇죠.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음악학도 분들은 또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크게 전공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데 전혀 없어요. 어쨌든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야 한다. 그쵸. 제가 네. 듣기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죠. 거기에서 제가 네. 듣기로는 네. 비용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쵸.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이게 방송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네. 진짜 짧으면 3개월 과정이고 5개월, 10개월 이렇게 선택사항이군요. 맞아요. 그렇게 수료 개념이거든요. 예. 요 방송 아카데미를 3개월 수료했습니다라는 개념, 수료증을 받는 이런 네, 거여서 네. 뭔가 거기서 내가 테크닉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 좀 메이저 방송 아카데미들이 있거든요. 네, 서울에도 네. 있고 네. 그런 좀 타이틀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디를 나왔나 이 친구가? 방송 아카데미 안에서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보는 경우도 자체적으로 아까 스케일이 수강생에 크니까. 한해서 가 있어서 그러면 일단 그 메이저급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쵸. 거기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머슴살이로도 대감집에서 해라. 맞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해요.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방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네, 많고 네네. 그 집단 안에 그 학원 안에 속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오디션 기회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학원만 다닌다고 해서 아나운서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학원을 그다음에는- 끊었어. 내가 다녔어.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일단 공고를 늘 확인해야 돼요. 아. 어디가 올라왔나, 뭐 어디가 올라왔나 예. 계속해서 확인하고 올라오면 대개의 과정은 네네. 이렇거든요. 일단은 카메라 테스트라고 본인 영상, 카메라? 그 뽑을 때 아나운서를 뽑을 때는 네. 뭐 원고가 주어지기도 하고 이 아, 원고대로 예.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세요 하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예. 카메라에 얼굴이 이제 자기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제 필기 테스트를 하고 예. 토론 면접이 있기도 해요. 네. 뭐 방송사에 따라서도 워낙 다른 거여가지고 뭐 어떻게 뭐 KBS나 뭐 MBC나 이런 데는 합숙 훈련을 가기도 하더라고. 그 면접 과정에 면접 과정에서도 과정에 합숙을 가요?
네. 아. 영상으로 이미 걸르긴 했지만 또 카메라 면접을 그 네네. 방송사마다 네. 그 카메라 필터나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고 뭐 그런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되게 여러 최종 가지를 보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네요. 맞아요. 게임할 때 퀘스트 진짜 클리어하는 건데 어려워. 쉽지 않네요. 얘기만 근데 들어도.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모든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좀 큰 기업에 합격하기 위해선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필기를 계속 떨어져요. 근데 한 10번, 20번 넣어보니까 필기는 이제 붙는데 그 다음 면접에서 떨어져요. 아, 계속 떨어져. 슬프다. 근데 또 3차가 또 남았어. 3차까지 그런 뭔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되겠네요.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우울해지거든요. 아, 그럼요. 어쨌든 내가 거부당했다는데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요. 왜 나는 자꾸 떨어지지? 이런 뭔가 실패와 자꾸 마주해야 될 네네. 거여서 사실은 아나운서라는 직업뿐만 아니더라도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취업 과정들이 맞아요. 계속 실패. 상담사도 그래요. 초창기는 네, 뚫고 가기가 쉽진 않아요. 여기서 또 질문. 그러면은 그 학원을 등록해서 아나운서가 되기까지의 평균 기간이란 게 좀 있을까요? 뭐 떨어지는 사람, 그죠? 케바케인데 그래도 조금 뭐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은 사실 등록했다고 계속 안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근데 어느 정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법한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전현무 아나운서가 전에 그러셨거든요. 네. 자기만의 기한을 정해둬야 돼요. 음, 이게 진짜 자기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기한을 딱 정해두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정해두고 그 5년 안에 내가 이걸 못했을 때는 플랜 B를 좀 플랜 세워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선택해줘야 하는 직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이 많이 걸리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운도 따라야겠어요. 당연하죠. 네, 진짜.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음. 이게 저도 이런 아나운서를 했다는 이력을 가진 거잖아요. 이것도 운이에요, 운. 저보다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자리가 있다는 걸 빠르게 캐치했고 빠르게 넣었고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야 가능한 네. 일이어서 시기를 정해두고 내가 이때까지 안 되면 다른 걸 해야지라는 플랜을 세워놓는 것도 좀 현명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메이저 방송사에 들어가면 당연히 돈을 너무너무 잘 벌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아나운서가 계약직이기 그럼 때문에 그렇군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크게 수입이 막 대단치 않아요. 처음에 초봉부터 시작했을 맞아요. 때는 네. 대단치 않기도 하고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이제 안 하잖아요. 타인의 시선에 자꾸 제가 움츠려드는 게 힘들었어요. 그건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쵸. 저도 이건 별거 아닌 유튜브고 아직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이게 꽤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오픈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요즘에 맞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좀 변해가는 시대긴 하니까. 시대긴 네. 그렇긴 한데 뭐 사람 성향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저도 근데 즐거웠거든요. 아나운서 일하면서 그냥 그 자체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대중들을 향해서 뻗어나가네.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대중의 관심을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느 정도 난 관심 많은 거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그래야 같고 되겠네요.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더 보여주는 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네네. 그런 사람이면 되게 만족도가 높은 직업일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힘들었던 이유, 그만두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직업적인 전향을 하셨죠. 선생님께서. 그쵸, 네, 스피치 학원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만났죠.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안면 마비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발음도 잘 안 되고, 얼굴 표정도 잘 안 되고, 사실은 웃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저 카메라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유튜브라는 일을 벌리게 됐고, 이왕 시작한 거 나의 단점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선생님께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첫날부터 선생님께서 유튜브 출연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 주셔서 처음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진심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저야 뭐 영광이죠. 그래요? 영광입니다. 뭐 저 혼자 이렇게 아줌마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무슨 이렇게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예쁜 민영쌤이 함께 하는 건 저는 영광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3번 정도의 수업을 선생님하고 받았고, 확 좋아진 거는 제가 연습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좋아지. 뭐 수업을 하는 건지 수다를 떨러 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리고 힐링하는 정말요? 시간. 네, 그럼요. 정말요. 그 시간이 늘 기다려지고, 어쨌든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그렇게 이제 맺어진 인연인데, 또 새로운 직업을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에 대한 또 그럼 간략한 소개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스피치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늘 알고 있었는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프리랜서 성우, 뭐 여러 가지 방송 일을 하면서 말을 잘하는 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목소리가 좋고 발음이 정확하면 말을 잘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갔는데요. 언어심리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네. 뭐 과정은 여차저차 힘들기는 했지만 네. 좀 그걸 배우면서 느꼈던 건, 발음이 좀 좋지 않아도, 목소리가 조금 뭐 허스키하거나 분명치 않아도 전데요? 분명치 않아도 말에는 그것과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강사님들이나 자기만의 그냥 말하는 말투도 사투리 막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표준어를 다 구사하지 않거든요. 목소리도 그렇게 듣기 편안한 목소리는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핵심 메시지가 분명해요. 딱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여지기식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발성 발음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다. 맞아요. 그거는 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소영쌤과도 스피치 수업을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어른들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발음이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제 키즈 스피치를 전문으로 해서 네. 아이들 뭐 발성, 발음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지만, 어른들 성인 스피치는 목적성을 분명하게 띄어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방송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발성, 발음 이런 거, 자세, 시선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웠고 뭐 분명히 그때는 했어야 되는 거였고 했지만, 또 소영쌤은 그런 목적을 지니신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 그렇죠. 잔잔하게 그냥 맞아요. 옆집 언니랑 대화하듯이 네. 사람마다 좀 다가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아직 우리 저희가 민영 3번 쌤. 만났지만 3번 만났지만 그 3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어떤 시간이었고,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민영쌤의 어떤 성숙한 생각들 저한테 다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네, 고마운 분입니다. 저도 많이 이게 네. 성인 스피치는 저도 막 하면서 느끼는 건 서로 좀 배우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호 존중의 맞아요. 관계여야 되고, 분명히 또 그 관계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에너지가 있을 거고, 저도 받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받았나요? 그렇게 진실하신 분인지는 몰랐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것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불쑥 출연하는 것도 어려워하실 수 있잖아요. 예의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품어주시고 또 더 내어주시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제 인간관계를 좀 돌아보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빠르게 가까워지게 된 것도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영 선생님이 품을 이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너무 아닙니다. 이야기 드려봅니다.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제가 좀 발전된 모습이 방송 안에서 표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왕 노력하고 좀 있으니까.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카메라 정말 사실 두려움의 대상인데. 근데 요즘은 이제 네. 전문 방송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이게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개인 네, 유튜브들이 네. 많이 생기잖아요. 그냥 카메라랑 좀 친해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저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한다. 반가워. 반가워. 안녕. 그리고 자기의 컴플렉스에 너무 사람들이 몰입돼 있어요. 아,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발음도 부정확하고.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진 않았는데 갑자기 내려갔죠? 그러게 갑자기 계속 몰리고 있었네요. 사람들은 이제 촬영할 때 보이는 카메라에 비치는 자기 모습의 단점들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중들은 단점보다도 그냥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거든요. 저도 비대칭이에요. 사람들을 좀 대할 때 사람들을 좋아하고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기록이 남는 게 좀 싫긴 했었어요. 기록이. 그쵸. 근데 이게 완전 보통은 왜 유튜브를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완전 기록이 남잖아요. 이제. 찍히는 거 싫은데 유튜브를 시작한 그러니까요. 그 계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근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도 들리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고 사실 아직도 불편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다양한 영상을 찍어보시고 네. 카메라에 익숙해지는 건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마사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카메라 마사지는 내가 내 모습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모습이 나오면 괜찮네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어가지고 뭐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처음 찍었을 때 진짜 시선이 미친 맞아요. 막 이랬잖아요. 이제 그때보다는 약간은 그죠. 판단해주세요, 여러분. 첫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어떤 게 네. 좀 달라졌는지 오늘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민영쌤 덕분에 이거는 뭐 촬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안한 촬영지는 노는 처음이라고 할 거죠. 수다 정도로. 떨기. 이게 영상 라디오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가 맞아요. 오셔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좀 실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실패를 딛고 일어난 힘, 그게 강한 친구들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맞아요. 잘 해낼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 청소년 자녀를 두는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요? 아나운서. 어떤 친구가 아나운서감일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 내 애가 이거를 해도 괜찮을 법한 애인가? 그러니까 물론 선택은 아이한테 맡기셔야 하는 거지만 지원을 해주셔야 하니까 영 아닌 애한테 계속 그러기도 자극 추구 높고 네네. 사회적 민감성 낮고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친구들일수록 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럴 그럼 것 저 같아요. 유튜브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기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네네.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잘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네, 이제 네. 직업 적합도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때. 약간 나는 나다 이렇게 독고다이식으로 그쵸. 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기- 내가 난데 자기 만족도. 어떡해 막 그런 친구 멋있어요. 그런 부럽고.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나의 능력에 대한 비판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꾸 비춰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나 이상한가? 나 맞아요. 보여지는 그럴 수 거에 있죠.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요. 여겨지는 직업이기도 해서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관심 받는 걸 즐긴다. 즐긴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식적인 거를 폭넓게 많이 알고 말을 조리 있게 좀 하는 능력이 네.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제가 근데 진짜 그렇긴 하거든요. 뚜렷하게 잘하는 거 그게 없어요. 막 뭐에 몰입해서 한 가지 몰입해서 막 이거보다는 연구자죠, 그거는. 그런 타입보다는 그냥 잡지식이 많은 정도. 들어보는 그런 거 같더라. 뭐 이런 것들 뭐 그렇대 이런 그것도 상식이 능력입니다. 넓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이 나와서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을 좀 정해놓고 준비를 하셔라. 맞아요. 네. 네. 기간을 정해서 플랜 B도 꼭 필요하다. 맞아요. 네. 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 혹시 뭐 더 필요한 게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매형님께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훈쌤의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재밌겠네요. 네, 저는 갇혀진 곳에서 되게 밀폐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서 다음은 뭐 제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도 되고 그럼 다음에는 제가 인터뷰를 드려도 돼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걸로 기대해 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안녕.